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N을 활용해서 그 매개 회귀 분석, 즉,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개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매개 변수 혹은 매개 효과의 검증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매개 효과 혹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영향 관계를 중간에서 잘 설명해주는 변수인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사의 상사들의 리더십이 조직의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 자, 이제 리더십이 충성도에 미치는 이런 인과관계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상사가 이제 잘 해주면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지시, 업무적인 어떤 지식의 전달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그 부하 직원이 이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거나 계속 다닐 의향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이제 인과관계,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기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어떤 연구자가 의심을 혹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 해줘도 어떤 직원은 충성도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직원 자체의 어떤 그런 충성도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좋다라고 해서 바로 충성도에 영향을 주기보다 상사의 리더십이 잘 발현이 되면 그 부하 직원의 어떤 무언가가 향상이 돼서 그를 통해 충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 중간에 무언가가 얘기가 되어야 좀 더 인과적인 프로세스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런 변수를 우리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어떤 연구 혹은 리더십과 충성도 같은 어떤 변인과의 관계에서 딱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이 매개 변수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변수가 이 매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상사의 리더십이 높아지면 직원의 무언가가 증가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까요? 자,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 분야에서의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직무 만족. 상사가 이제 인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그 지시나 직원의 그 업무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전달을 해주면 일이 재밌어요. 내가 하는 일이 참 뿌듯하고 능력도 높아지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야, 이 회사에서는 좀 더 계속 다니고 싶다. 혹은 이 회사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더 이제 말이 잘 될 수가 있죠. 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매개 변수로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이 권한 위임, 영어로 하면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직원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주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그 정도를 좀 넓게 줌으로써 회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무 만족과 권한 위임이 리더십을 통해 향상돼서 그래서 충성도에 미치는 그런 관계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역시 그런 것이 검증이 되는가를 찾는 게 이제 이 매개 효과, 매개 조절 효과에 대한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지금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학교의 그 선생님이 학생들의 IQ가 머리가 똑똑하면 지능 지수가 높으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자, 그래서 대충 봤더니 이렇게 IQ가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그런 경향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학생은 참 열심히 노력해서 IQ가 좋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학생은 IQ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지능 지수가 높다라고 해서 성적에 바로 영향을 주기보다 무언가를 향상시켜서
그래, 무언가가 향상돼서 성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좀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자, 그래서 또 이런 매개 변수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중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IQ가 높으면,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높으면 뭐 놀든 공부를 하든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하든 간에 상당히 장시간 동안 하나의 일에 몰입하는 그런 정도가 높아서, 그래서 공부에 그것이 적용이 됐을 때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얘기가 된다면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매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대략적으로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매개 변수는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기본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그리고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끼리의 관계를 보면 역시 독립 변수는 매개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 리더십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것과 IQ가 집중력에 미치는 것처럼, 자, 그리고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의 두 개의 관계만 따로 떼어놓으면 매개 변수가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종속 변수에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독립 종속, 독립 매개, 매개 종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계에서는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잘 보시면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독립 변수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는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가 되고 종속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렇게 좀 더 두 개의 변수를 중간에서 더 잘 설명하는 변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회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냥 대략 뭐 0.5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리더십이 1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즉 충성도가 0.5 증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0.5라고 하는 수치, 즉 독립이 종속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독립이 매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리고 매개가 종속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더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독립이 종속에 0.5, 그런데 독립이 매개, 그리고 매개가 종속에 이 각각 미치는 영향은 0.5보다 커야 할까 작아야 할까? 예, 정답은 커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중간에 잘 경유한다라고 했던 얘기는 독립이 종속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매개 변수를 향상시켜서 그래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찾지 못했던 매개 변수가, 자, 이게 더 이렇게 영향이 더 커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집과 학교 간의 관계가 멀다면 집과 분식점은 가깝고 분식점과 학교는 가깝고, 이 가깝다라는 게 좀 더 이제 영향관계가 긴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검증을 할 때, 자,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의 값이 독립과 매개, 매개와 종속 간의 관계에 비해서 큰가 작은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는 관계를 갖죠. 자, 그래서 매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3번의 회귀 분석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매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한 학자가 이제 베런 앤 켄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3번을 나눠서 회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그게 바로 이제 매개 변수이냐를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합니다. 자, 유의해야 될까요? 유의하지 않아야 될까요? 네, 반드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인과적으로 독립 매개는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역시 독립과 종속은 기본적으로 유의한 그런 영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1단계와 2단계는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죠. 1단계, 2단계가 오케이가 됐다면 독립과 매개 변수를 둘 다 독립 변수로 투입을 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회귀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반드시 매개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 변수에 비해서 매개 변수가 더
종속 변수에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세 번째 조건이죠.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독립과 매개 간의 회귀 분석할 때 유의해야 되고, 두 번째 독립과 종속 변수 간에 유의해야 되고, 세 번째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같이 넣었을 때 종속 변수의 매개 변수가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 이 나머지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 변수가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립 변수가 여전히 유의하다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향상시켜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데 1, 2, 3단계를 거쳐서, 자, 그런데 독립과 매개를 둘 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독립 변수도 여전히 유의하다. 자, 이런 얘기는 매개 변수를 경유하는, 이렇게 거쳐서 향상시키는 그런 영향 관계가 100% 중에서 좀 부분적이다. 즉 직접적으로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약간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때는 우리가 이제 매개 중에서도 부분 매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자, 1, 2, 3단계를 거쳐서 유의한 게 나타나는데, 독립과 매개 변수를 같이 넣었을 때, 이 3단계에서 같이 넣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됐어요. 독립 변수가. 앞에선 유의했다는데 왜 여기선 유의하지 않게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독립 변수 하나만 본 거고,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과 매개 변수를 같이 넣은 거예요. 같이 넣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두 개의 독립 변수 중에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영향이 큰가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개 변수의 효과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면 독립 변수의 영향은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 즉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거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러한 경로가 거의 대부분이고, 직접적으로는 독립 변수가 존재함으로써 영향이 확 사라진다면, 즉 유의하지 않다면, 이때는 부분의 반대는 뭘까요? 완전 매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독립 변수가 유의하냐 안 하냐 세 번째 단계에서에 따라서 우리는 매개냐, 완전 매개냐 부분 매개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반드시 매개 변수는 유의하고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보다 영향이 더 커야 돼요. 매개 변수는 거리적으로 인과적인 거리가 종속 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역시 이제 회귀 분석을 매개 효과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 번의 회귀 분석을 각각 이제 약간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이제 관점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베런 앤 케니 같은 경우는 이 3단계를 거쳐서 매개 효과가 있냐 혹은 부분이냐 완전 매개냐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 소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매개를 한다면, 즉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면 그냥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냐. 즉 독립이 매개에 미치는 영향이 A고 매개가 종속에 미치는 영향이 B 정도의 영향이라면, 수치라면, 자, A와 B를 곱해서 이 매개를 하는 효과, 즉 이걸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변수를 거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자, 이러한 직접적이지 않은 경로를 간접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개를 곱해서 간접 효과를 파악하고, 또한 이 간접 효과가 예를 들어 뭐 0.4가 나왔다. 이거는 얻어진 표본, 뭐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 500명의 결과지, 이걸 가지고 전체 대상자, 즉 모집단이 될 수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도 0.4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오차를 감안해서 뭔가 통계적인 검증을 해보자. 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소벨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밑에 있는 공식은 오차를 구하는 게. 독립 변수의 영향과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관계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이 표준 오차. 자, 요거를 이제 제곱해서 서로 곱해요. 그리고 반대로 B의 개수와 A의 오차를 역시 제곱해서 곱해요. 위에서 이제 오차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분의 어떤 효과값을 검증을 해서 이게 유의한지까지 봅니다. 보통 이제 이 소벨 테스트는 통계적인 프로그램에서 제시되기보다는 자, 뭐 다니엘 소퍼라든지 이런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좀 별도로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인 솔루션에서는 우리가 설정을 하면서 바로 이제 간접 효과와 소벨 테스트 결과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하지만 최근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소벨 테스트의 방법에서 G값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추정하는 어떤 결과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차의 분포가. 근데 여러 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소벨 테스트에서의 그 오차는 자, 좌우가 대칭이 되고 이런 정규 분포보다는 약간 왼쪽이 불록하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내려가 있는 이런 분포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가정으로 한다라는 게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 자체가 틀린데 거기서 나왔던 결과가 믿을만 하냐? 그래서 이제 헤이즈 교수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제시한 방법이 뭐 헤이즈 교수뿐만 아니라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제한된 것들인데 어떤 이론적인 가정의 분포를 하지 말고 얻어진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자료가 500개의 자료가 있다면 500개의 자료에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랜덤으로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하나의 오차를 추정하고 또 여기저기서 막 또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집된 그런 데이터에서 또 오차를 추정하고 자 이렇게 오차를 추정하고 즉 이론적 분포가 아니라 표본 자체에서 오차를 쭉 추정해서 이거 가지고 가장 작았던 오차와 가장 컸던 오차의 상하위 합쳐서 5%를 뺀 이 95% 구간에서의 최하 오차와 최대 오차의 수준을 고려해서 유의성을 판단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분포 이론, 논 파라메트릭 관점에서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부스트랩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부스트랩은 이제 영어로 부츠, 신발을 스트랩, 묶다라고 하는 그런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론적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내 데이터에서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거기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표본을 몇 개를 뽑을까요? 이 표본은 하나가 아니라 표본 집단을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걸 보통 시뮬레이션으로 1000개 적어도 에서 최대 5000개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개면 최하 25, 최대 975에 해당되는 그 수치의 상하위를 버리고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이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스트랩 방법을 백분위수 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100%로. 내용은 좀 어려운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통계적 검정을 실습을 할 때에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일이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결과 제시가 되기 때문에 대략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가 사례로 고객 만족도 영화관 조사에서 그 영화관 품질 만족이 충성도, 즉 재방문 의향과 재구매 의향과 뭐 추천 의향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 정서적 만족도가 매개의 효과를 하는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영화관에 대해서 품질이 만족한다라고 해서 다시 올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이 영화관 추천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증가한다기보다 야 이 영화관 괜찮네 만족스러워 딴 사람들한테 추천할까 다시 올까 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이제 검증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냐. 즉 심리적
만족 성과를 매개 효과를 한번 설정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인 영화관 만족도 조사에서 자, 매개 효과로 들어간 이후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독립 변수, 자, 우리 총 영화관 만족도, 매개 변수, 고객 만족도, 종속 변수, 충성도. 자, 그렇게 이제 투입을 하면 되고요. 그 주요한 독립 변수이지만 뭔가 통제를, 즉 같이 반영했을 때 좀 더 현실적인 결과가 되는 그런 변수가 있다면 통제 변수에 같이 투입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통제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자, 총 영화관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얻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영화관 품질 만족부터 요금제도 만족도까지 해당되는 문항들을 그냥 다 평균을 낸 겁니다. 전체 만족도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투입하고 세 번째 충성도를 종속 변수에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자, 이제 추정법이 부스트랩과 베이지안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벨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약간 오류로 인해서 우리는 부스트랩 결과만 얘기를 했지만 베이지안 추정 방법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추정법을 어떤 걸 선택하냐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그 연구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분석 결과를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독립 변수인 영화관 품질 만족도가 자, 이게 종속 변수입니다. 고객 만족도 즉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자, 봤더니 자, 유의한가요? 어떤가요? P값이 0.000, 0.05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비표준화 계수, 즉 영화관 품질 만족이 1 증가하면 고객 만족도가 0.77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곱해가지고 그 간접 효과를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 독립 변수인 영화관 품질이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 자, 당연히 이제 유의하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게 더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할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헤이즈 교수 및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베런 앤 케니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좀 말이 안 된다. 즉 독립이 종속에 미치는 것에 영향이 있어야만 매개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적이고 표본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단계가 필수 조건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지 어떤 정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이제 오케이가 됐죠. 전통적인 3단계 매개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자, 세 번째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즉 독립과 매개가 각각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요. 자, 그랬더니 매개 변수 유의하게 나타났죠. 자, 독립 변수도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겠죠. 자, 완전 매개일까요? 부분 매개일까요? 아니면 다른 결과일까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관점 유의한 것만 보면 일단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모두 유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독립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유의하면 부분 매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부분 매개가 아닐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영향 정도를 의미하는 이 T값이 3.6이고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가 5.9입니다. 이 얘기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매개 변수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에서 보시면 자,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동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 주요 결과를 보시면 1단계에서 설명력, 그 다음에 유의했다. 2단계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거, 설명력,
26.3 유의하였다. 세 번째에서 독립 매개 모두 투입해서 설명력 그리고 독립 변수도 유의했고 매개 변수도 유의하였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유의한 정도가 독립 변수가 더 높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좀 그렇게 나타났네요. 그리고 독립 변수인 영화관 품질 만족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충성도가 향상되는 정도에 대한 간접 효과는 0.151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0.772와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과 매개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0.196. 자, 0.772 곱하기 0.196. 이 비표준화 계수 가지고 계산을 각각 곱해서 나온 결과 바로 0.151이라고 하는 결과고, 이게 소벨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소벨 테스트 수행해 본 결과, 자, 0.151이라고 하는 결과는 유의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세 결과에서는, 주요 결과에서는 제시되지 않지만 상세 결과에서 부스트랩 추정 결과가, 자, 쭉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부스트랩 실내 구간 추정 결과가 나타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간접 효과, 영어로 하면 이제 ACME, 자, 0.152라고 하는 그 효과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차를 감안했을 때 최하 0.061의 영향일 수 있고 최대 0.249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250개의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5,000번의 그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간접 효과의 개수가 상하위 2.5%씩 버리고서 봤더니 최하 6점이 최대 6점이 아니라 이제 0.06이 최대 0.249의 영향을 미치죠. 자, 부호가 안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크든 작든 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스트랩에서 결과에서 좀 더 좋은 건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독립 변수가 직접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독립 변수인 총 영화관 만족이 매개 변수를 거쳐서 충성도에 미치는 것과 직접 미치는 것을 둘 다 더한 총 효과를 이제 역시 같이 계산해줘서 거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결과는 뭔가 좀 매개 효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른 변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영화관 품질을 빼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영화관 품질 만족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영화관에 대한 어떤 뭐 상영관, 음향 시설, 자막, 이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만족도가 높으면 전반적인 영화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향상돼서 충성도에 미치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자, 근데 요것만 늘려고 하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관에 갔더니 영화관 이용, 친절, 직원, 자,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독립 변수에 같이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제 변수에 넣었습니다. 즉, 같이 영화관을 거쳐서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도를 같이 고려했지만 핵심적인 관점은 품질이 고객 만족을 거쳐 충성도에 미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 독립 변수 같이 투입을 하면 되고, 그걸 통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제 변수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독립 변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분석을 수행해 보면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실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이 역시 3번의 회귀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독립이 매개, 독립이 종속에, 독립과 매개 변수가 종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되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 나왔죠. 통제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자, 통제 변수에 대한 하나씩의 해석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독립과 매개와 종속 간의 관계죠. 자, 독립 변수 유의하고요. 매개 변수에 미치는 게
종속 변수에도 유의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같이 있을 때 결과를 보니까 독립 변수가 유의하고 매개 변수도 유의하지만 매개 변수의 효과가 더 크죠. 자, 그럼 무슨 매개라고 할 수 있죠? 매개 변수가 유의하고 독립 변수보다 당연히 효과가 더 커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독립 변수가 여전히 유의하다면 독립이 매개를 거쳐 종속에 미치는 이러한 그 효과가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다 거쳐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부분 매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유의하지 않으면 모든 영향이 매개 변수를 거쳐서 간다라고 해서 완전 매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부분 매개로 나타났다. 자, 그리고 그 효과 크기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유의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표본, 다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품질 만족이 높으면 고객 만족도가 향상돼서 충성도에 미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매개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매개변수는 이제 데이터인에서 아주 쉽게 구현을 하고 분석 결과의 표, 해석 이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적 이해를 하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